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아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우리 발달장애 우울증 자폐아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잠이 부족합니다. 그쵸?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 놀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요. 저희 아이는 아마 자폐아 진단 받고 나서 갓난아기 때는 그래도 잠을 잘 잔 편이었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잠이 많이 없는 건지 잠에 방해를 받는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도 새벽 한두 시쯤에 일어나서 온 집안을 불 켜고 돌아다니거든요. 일반인들도 잠을 잘못 자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뭐 하루라도 밤을 샜다라고 그러면 학창시절에 밤을 새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활에 펑션이 안 되고요. 저는 예전에 그,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좀 늦게까지 일어나면 운전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혹은 대중교통에서 내려야 될 때 지나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자폐 발달장애 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얘기는 spectrumnews.org라는 데서 거기에 그 섹션에 Autism 101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그 글 중에 하나인데요. 타이틀이 뭐냐면 제가 컴퓨터가 카메라보다 밑에 있어서 타이틀이 이겁니다. Sleep Problems in Autism Explained. 그러니까 어티즘에 대한 불면, 잠들기 어려운 점, 잠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렇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것은 누구나한테 개런티가 되지 않는 거죠. 저희도 아기가 좀 잠을 좀 잘 잤으면 하겠어 했으면 하는 마음에 멜라토닌도 먹여보고요. 멜라토닌 A가 안 들면 또 B를 사다가 먹여보기도 하고 낮에 3마일, 4마일씩 그 하이킹 가서 걸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약도 듣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낮에 했던 엑서사이즈가 몸을 타이어드하게 해서 밤 일찍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깬다는 게 문제예요. 잠을 일찍 잠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애가 4~5시간만 자고 나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그때쯤 되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부모님들은 집안일 청소하고 애들 거 뭐 좀 정리 좀 하고 아빠들은 애가랑 좀 놀다가 회사에서 피곤한 몸을 입고 자야 되는 사실 깊이 잠든 시간인데 애는 그때 일어나서 놀기 시작합니다. 음, 제가 그 나누는 어떤 그 자폐아들 모임 카톡방에서 어떤 어머님이 하신 하소연을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제 아내랑 저도 굉장히 밤에 잠을 못 자면 굉장히 아침 그 하루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정상인도 힘든데 우리 아기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반복 행동이 생기는데요. 잠을 못 자면 이게 악화가 된다 그러네요. 이 글에 의하면. 그리고 이게 계속 그 배드 사이클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그 안 좋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니까 반복 행동이 나빠지고 반복 행동이 나빠지니까 또 잠들기가 더 힘들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스트러글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배드 룹을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는데요. 어티즘 부모님들 제일 큰 빅 컨선이 잠을 자는 거라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랑 얘기해 보면 멜라토닌을 안 먹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먹더라고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잠을 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을 드는 거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이는 잠드는 건 그냥 힘들면 제가 잡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3~4시간 후에 깨서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이불을 갖고 노는데 또 저희 아이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못 자요. 뭐 의사들이 해봐라 해봐라 뭐 해보라는 것도 다 해보기도 했는데 저희 아이는 앵자이티 이슈가 있어서 아이가 옆에 누가 없으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가 테이크 턴 하면서 돌아가면서 밤에 자는데요.
뭐 옆에서 잘 때는 뭐 이렇게 그닥 불편하지 않는데 애가 이제 깨서 돌아다닐 때 나와서 리빙룸에 불을 켜고 부엌에 불을 켜고 하여간 자기가 지나가는 길은 불은 다 켜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잠에 대한 문제가 어티즘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제일 first concern이라고 그래요. 제일 큰 첫 번째 걱정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이게 커먼한 거나 얼마나 공통적으로 많은 어티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냐면요. 80%의 어드리스트 프리스쿨러들이 이 잠에 대한 디피컬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잠드는 게 어렵다. 어른들도 사실은 잠을 자야,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인 집은 좀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아이가 둘이거나 둘 이상이 되면 엄마나 아빠는 혹은 부모, 패런츠 두 분 다 이그저스팅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가 잠을 잘 자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다음날에 굉장히 에너제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또 그 아이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힘들고, 왜냐면 이 친구가 새벽에 일어나서 좀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요. 때로는 뭐 장난감 같은 거 다 꺼내서 흐트러 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잠에 방해를 받아서 그 아이들의 퀄리티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의 퀄리티도 떨어지게 됩니다. 애들이 어티스틱 있는 아이들은 불면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11분이나 더 길게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있는 일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티스틱이 있는 아이들은 약을 안 먹거나 그러면 자주 밤에 깨요. 그래서 슬립 앰니아가 있고요. 또 그 커즈가 또 아이들이 브리딩을 이렇게 자는 중에 스탑을 한다든가 하여간 이런 나쁜 악조건들이 계속 생성이 된다 그래요. 아, 램 수명이 아, 램이 래피드 아이 무브먼이거든요. 눈알이 움직이는 그 기간이 15%나 더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자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3%가 밤에 램 수면 상태로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램은 rapid eye movement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영향을 끼치냐, 구슬립 방해가 되느냐, 반복적 행동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잠을 못 자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 플랩 핸즈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를 벽에다 이렇게 박아야지 몸을 흔들다든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소셜 스킬도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니까 내가 귀찮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랙트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 잠을 많이 못 잔 이 어티스틱 아이들은 easily distracted 된다 그래요. 그 방해를 쉽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포커스도 잘 못하고, 그리고 어느 거 하나에 자기가 하는 거에 집중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소모노그래피라는 어떤 기계가 있나 봐요. 이게 슬립 테스트를 해주는 건데요. 이 슬립 테스트로 나온 결과물로 그 잠의 패턴을 좀 정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 자세히 언급은 안 했거든요. 근데 애가 어리면 이런 슬립 스터디도 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 간질 테스트 때문에 병원에 이틀인가를 입원해 있었거든요. 테스트하느라고. 근데 이걸 다 뽑아요. 와이어가 한 3, 40개를 머리에다 묶고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를 연결해내서 그 그래픽으로 오실로스코프로 움직이는 뇌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카메라가 눈을 초점하고 있어서 눈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걸 보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면 이걸 그냥 와이를 다 뽑아내요. 이게 뭔가 붙어있는 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립 테스트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커야 되는데 또 커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부모님들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을 픽스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루틴을 만들어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 뭐 그 액티비티를 베드타임 가기 전에까지 이런 거 뭐 30분 전에 미디어를 끊어놔. 저희 의사도 한 얘기예요. 30분 전에 아이패드도 끊고 TV도 보지 말게 하고 책을 읽어주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다고 애가 듣질 않습니다. 그쵸?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듣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룸의 템퍼처를 바꿔라, 라임도 바꿔라, 그 다음에 수딩 뮤직 같은 걸 좀 틀어줘라, 라벤더 향을 좀 베개 근처에다 놔줘봐라, 뭐 등등등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이 어떤 아이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아이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데 저희 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가 됐든 형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군가 옆에서 자주면 자는 데는 그렇게 크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US FDA죠. FDA에서 어프로브된 인썸니아 드럭가 있다 그래요. 그걸 먹이면 된다 그러는데 Ambien for Adults죠. 이거 어덜트고요. 이거는 엠벤이라는 약은 not for children이랍니다. adult with autism, 어덜트들한테 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브리딩 머신이 있어요. 이렇게 클리니션들이 이렇게 CPAC이라 그래갖고 슬립 apnea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그 프리스크라이브 돼서 이렇게 되면 그 레코드가 다 되거든요. 그 기계가.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기엔 너무 하드한 이퀴먼들이 어덜트들한테만 가능하다. 멜라토닌 서플리멘트를 먹이라 그래요. It may be a good option인데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는 멜라토닌을 바꿔봤는데도 듣질 않아요. 때로는 애가 기분이 좋아서 잘 지낸 날은 잘 자고 그렇지 않은 평상적인 날은 네, 새벽에 자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아이는 카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가 진짜 얼마를 자는가. 중간에 놀아도 얘는 밤에 8시간을 꼬박 자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이 8시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어떤 날은 7시에 자는 날도 있어. 그저께 같은 경우는 6시 반에 잤습니다. 그래서 애가 12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날은 제 와이프가 잤는데 12시에 일어나서 한 2~3시간 놀고 다시 잠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amount of hours로 보면 아이가 8hours 잤는데 이게 continuation이 아니고 중간에 브레이크 됐다가 자는 거기 때문에 아이도 상당히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슬립 패턴만 고쳐줘도 우리 어티스틱 아이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멜라토닌도 먹이보고 운동도 해보고 저는 오늘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방의 페인트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 light green, light blue 그 다음에 그런 이렇게 파스텔 톤의 카만 색깔이 아이들의 정서적이 좋다 그러는 얘기. 저희 집은 온통 베이지 색깔이거든요. 뭐 베이지 색깔이 very common한 컬러이기 때문에 집에 오늘은 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잠이 부족하시니까 짜증이 나고 힘이 붙이고 아이도 잠이 모자르니까 힘에 붙이고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광고 문구였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한국에서 살짝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이가 잘 자고 어머님들이 잘 자야 우리가 퀄리티 라이프를 지킬 수 있듯이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